이렇게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11월 27일 당시 검찰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 만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보상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7, 80년대 약 3천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국가한테 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국가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원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진상규명이. 1986년 박인근 원장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지만 정권의 외압으로 박 원장은 무죄 선고를 받고 29년 만인 2018년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며 2년 넘게 노숙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2년도 국회 앞에 5월 달에 처음 피켓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9대 때 특별법이 만들어져 갖고 추진이 됐었어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19대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이 시효가 지났어요. 국회 시효가. 그래갖고 법안 폐기가 되고 20대 국회가 되면서 여러 일들을 해왔어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단식에서부터 연자농성, 삭발식, 국토대장정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는데 법안이 통과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법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노숙농성을 이어오게 된 게 어느덧 2년이 넘고 지금 3년 차에 들어선 거죠. 어느덧 20대 국회 임기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기회도 놓치면 또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엄동설안에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덕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와서 응원 메시지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답답해요.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한 명인 최승우 씨는 2019년 11월 8일부터 과거사법 추진을 외치며 지하철 역사위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저 형은 14살 때 학교를 다녀오던 도중에 파출소에서 이제 잡혀서 형제복지원에 수용됐었던 피해 당사자고요. 그리고 동생도 얼마 있다가 잡혀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86년도에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귀가 조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2010년도 경에 이제 동생이 자살을 했다더라고요. 트라우마를 못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이렇게 알려지고 나서 저와 함께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진상규명 요구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 단식 24일째였습니다. 최승우 씨는 물과 소금으로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승우 씨가 오전에 잠시 통화 후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종선 대표, 직접 올라갈 수도 없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 전화를 해보는데요. 한참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던 역사위에서 인기척이 보입니다. 약간 사람이 인기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네. 뭐 전화도 안 받으시고 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지. 네. 그러니까요.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다가 직접 피해 당사자들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나 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지병과 함께 올라와가지고 이제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탈진 상태인데 이걸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직접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전화를 계속 한번 해보고 안 되면 119 불러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급히 119 구급대가 출동했는데요. 물과 소금으로 버티며 단식 농성 중이던 최승우 씨. 건강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까 오늘 아침에도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목소리가 다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아무리 괜찮다 하지만은 괜찮은 거가 아니라는 건 제가 충분히 아니까 걱정이 돼요. 의식이 거의 없는 승우 씨. 건강 상태 악화로 결국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맥박이 너무 빠르고요. 혈압은 그러니까 맥박은 느껴지긴 한 상태고 혈압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고요. 약간 너무 좀 춥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의식이 이전이랑 전혀 다르게 계속 눈을 감고 계시고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불편한 증상만 아주 작게 말하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그런 상태여서 병원에 이송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는 승우 씨를 보고 한 대표는 울분을 토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죽어갈 정도로 법을 만들어주지 않고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은폐시키기 위해서만 이렇게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버티기 힘들었을 24일간의 단식. 폭행 피해가 있던 승우 씨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행히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의식이 돌았다고 합니다. 단식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몇 년씩 합니다. 걸리고 행안위 올라가고 법사위 올라가고 전체회의 올라가고 본회의 통과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마저도 또 놓친다고 하면 내년에 총선 있죠. 그 후에 대선 있죠. 그럼 또 3년이 또 눈깜짝 사이에 흘러간다는 거죠. 제가 2012년 여기에서 국회 1인 시위를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린 지가 벌써 8년 차예요. 그동안에 논의도 못하고 있었다는 게 국회의 변명이에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법대로 억울하면 법대로 풀어라. 그 말대로 우리는 억울해서 법대로 풀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안 들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는 과거사 법과 그 밖의 민생 법안들이 많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길 바랍니다.